얼굴을 이렇게 많이 긁었어요. 손 자국이 날 정도로 네. 아이의 피부라고 볼 수 없는 각질, 가끔 이제 눈도 붓기도 하고. 네. 요즘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그 얼굴 상태를 봤던 사람들이 아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니 누군가가 또 다시 물어본다면 네. 이런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크면 나아지겠지, 연고를 바르면 가라앉겠지. 하지만 왜 아토피는 계속 반복될까요? 오늘은 실제 아토피를 가진 아이의 곁을 지킨 어머님의 생생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실제 치료 경과를 한번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머님. 아토피 증상이 되게 심했었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나타났었나요? 처음 나타난 거는 태어나서 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부터 얼굴에 좀 보였는데 그때는 저도 잘 몰랐고 그런데 주변에서 이거는 되게 심하지 않은 증상이고 크면 나아진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그렇게 지나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7살 졸업할 때, 그러니까 8살 정도 되면서부터 굉장히 심해졌어요. 이게 아이의 피부라고 볼 수 없는 각질, 그리고 눈도 붓기도 하고. 어머님, 아버님이나 혹시 가족 중에 이렇게 좀 피부가 안 좋으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아토피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네, 위에 누나가 있는데 누나는 피부색은 조금 검은 편이지만 전혀 아토피나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이 아이만 유독 피부가 좀 하얗게 태어나서 특이하다,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렇게 흰 피부가 나왔지 했는데 이렇게 아토피를 갖게 되더라고요. 이제 한약 치료를 결심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증상이 조금씩 더 심해지는 것 같아서 다른 피부과도 갔었고 대학병원에 가서 피검사, 알러지 수치 검사를 했었어요. 다른 것에서는 특별히 나온 게 없었고 거기서도 이제 주는 약이 평상시에 다니는 소아과에서 주는 약이랑 똑같았어요. 시절하고 심할 때 뭐 두드러진 정도 먹어라. 그리고 너무 심하면 연고를 살짝씩 발라라.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소아과만 계속 다니고 있었고 제가 아이를 봤을 때 인터넷이나 이제 동영상 찾아보는 다른 아토피를 가진 아이의 피부랑 좀 달랐어요. 저희 아이가. 예, 그게 비염 때문에 이런 피부가 알러지가 생기는 거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서 어쨌거나 겉으로는 계속 뭔가 발라주고 해도 효과가 너무 이제 잠깐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는 치료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른 방향으로 뭐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거나 그렇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약 복용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어떻게 아이에게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으면서 동시에 그 비염 치료를 동시에 했는데 저희랑 같이 하셨죠. 일주일에 한 번씩 5회 정도 비염 치료를 하고 한약을 한 제 정도 먹었을 때쯤 저희 아이 아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애한테 입냄새가 좀 안 나는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뭔가 이제 입냄새 또 약간 코 냄새 같은 그런 냄새가 좀 났었거든요. 피부도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의 피부에 생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각질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거의 호전이 됐고. 아이가 내원을 했을 때 제가 복진을 해본 기억 나시죠? 여기 명치 부분이 굉장히 딱딱하게 굳어 있고 배 전체가 굉장히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몸 안에 열이나 습이 가득 차서 제대로 환기가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게 해주는 그런 증거입니다. 입냄새라는 것 자체는 한약에서 위열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생긴 그런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올라오는 게 그런 입냄새라고 보는 거고, 그게 비염으로 인해서 여기 막혀 있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비염 치료를 받고 여기가 뚫리니까 그게 환기가 되면서 다 같이 없어지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아토피를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속상하거나 어머님조차도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면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먹는 거에 대한 제한을 제가 조금 뒀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과자라던가 그런 간식을 많이 먹고 싶어 하는데 한 번 유치원에서
그 졸업하기 전에 과자 파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날은 과자 파티를 하는 날이니까 그냥 먹어 했거든요. 근데 유치원에서 과자가 좀 많이 남아서 그걸 3일 동안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은 과자를. 근데 그러고 나서 얼굴이 정말 심하게 올라왔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많이 긁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손 자국이 날 정도로 그냥 봐도 숙면을 못하고 계속 뒤척이고 뭐 이도 많이 갈고 음식에 반응을 하는 아토피. 네, 예. 그리고 초콜릿도 진한 초콜릿 막 그런 거를 먹으면 확실히 바로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 아이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아니야 나 이거 안 먹어 말을 하는데 가끔은 저한테 와서 눈물을 흘리며 왜 친구들은 먹는데 나는 왜 먹으면 안 돼? 그런 말을 하면 되게 좀 안타깝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네.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한약을 먹여보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경험이 많이 힘들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요구르트병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10ml? 요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맛만 보는 수준으로 주고 그런 다음에 또 조금 더 양을 조금씩 늘려서 처음에 그 보름치 받은 거는 거의 한 달 정도 먹였던 것 같아요. 먹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학교 가는 길에 제가 같이 따라다니면서 들고서 그 교문 앞에서 다 먹고 가게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의 어려움이면은 중간에 탈락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근데 되게 의지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치료가 마무리된 지 이제 3개월 정도 지난 거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나요?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보통 계절이 바뀔 때가 피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팔 안쪽이라든가 이런 데 조금 올라오길래 제가 얼른 로션을 좀 발라줬더니 괜찮아졌고 보습을 좀 집중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주변에서도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좀 좋아졌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었나요? 네, 얘기 많이 들어요. 네. 그래요? 가장 놀러 하시는 분은 계속 다니는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셨고 그 얼굴 상태를 봤던 사람들이 그래서 진짜 피부 많이 좋아졌다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너무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다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끝이 보이지 않는 아토피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혹시 한번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뭐 아토피라는 게 겉에서 발라주는 그런 보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안쪽에서 뭔가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 경험으로 해서. 그렇죠. 네. 직접 경험해 보시고 그런 생각을 하신 거니까. 어머님 오늘 같이 이렇게 와서 아이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촬영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처음인데 재밌네요. 네, 이런 경험은 처음이시고. 네, 맞아요. 네.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진심으로 효과를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주변에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이런 그러세요? 얘기를 많이 했고 만약 누군가가 또다시 물어본다면 이런 얘기를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안 요청을 했을 때 망설이지 않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치료를 좀 자신 있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저희 아이도 아토피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약을 써서 낫게 했고 어떤 치료를 해서 낫게 했고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아이한테도 좀 더 자신 있게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서로 이제 잘 맞아서 운이 좋았던 거죠. 네. 아토피로 고생하신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연고를 바른다든지 보습을 한다든지 하는 기본적인 치료 외에도 조금 더 몸 안쪽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검사를 여러 가지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요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쭉 아이 증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율신경계도 지금 균형이 조금 안 맞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환산을 했을 때 이 나이 때 친구들은 사실은 8, 90점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45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고 원인을 따져봤을 때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이 몸 안에서 불필요한 열이라든지 이런 안 좋은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긴장 정도를 낮춰주는 게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검사 중에 체열 검사라고가 있어요. 전신을 적외선 카메라로 스캔을 했을 때 등고선처럼 색깔로 체온 분포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이 될수록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거고 푸른색 계통으로 검은색 쪽으로 가면 갈수록 몸이 차가워지는 걸 얘기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열이 없는 친구가 아니에요. 더위도 많이 타고 열이 있는데 분명히. 그래서 처방을 쓴다고 하면은 이 열을 내려주는 거, 그걸 2차로 고려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수분이 굉장히 부족한 거를 많이 보충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처방을 구성하면은 많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치료를 받고 약을 먹은 게 한 3, 4개월 정도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약간 사이클처럼 뭐 1년에 한 번 혹은 뭐 2, 3년에 한 번씩 이제 이런 식으로 또 진료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렇죠. 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라고 해도 정비를 아주 깔끔하게 잘 받았더라도 결국은 운행하면서 조금씩 또 이제 그런 게 생기거든요. 어느 정도 주기가 되냐를 결정하는 거는 사실 운행하는 사람의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습관들이 잘 유지가 안 되고 생활이 안 좋게 되면은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다시 보충해야 되는 시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